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지난 한 주 한 20대 탈북민의 월북 소식이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강화도에서 헤엄쳐서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경계 실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남성이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경찰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관계기관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박철영 기자, 북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 남성의 월북 소식이 처음 알려진 게 바로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였는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가진 탈북자가 월북했다며 지난달 25일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고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월북 시점이 지난달 19일이면 북한도 이 남성이 월북할 당시엔 상황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해당 부대에 대한 문책 역시 이날 회의의 주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지역 전연 부대의 허술한 전선 경계 근무 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해당한 대책을 강구할 때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이 이 남성의 월북을 안 건 25일 회의가 열리기 전날, 그러니까 월북 후 5일쯤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고가 있은 직후인 24일 오후 중으로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구역별, 지역별로 격퇴시키는 선제적인 대책을 취한 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네, 북한이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군요. 자칫 파괴적인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는데요.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에 따르면 개성시를 2중, 3중으로 봉쇄하고 지역 의료 인력으로 신속 방역대를 꾸려 감기 환자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기 위한 검진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개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을 일일이 찾아내는 일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개성시를 다녀온 출장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격리장소에 격리시켜놓고 의학적 진찰을 면밀히 해서 조기에 철저히 차단 대책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대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군요. 북한 공식 서열 2위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성에 급파되기도 했는데요. 방역 투소들을 돌아보며 방역과 물자 반입 상황을 살피고 방역 관계자와 현장 협의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은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에게 아예 근무지 밖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이런 입장에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신문도 그제 비상방역 조치를 엄격히 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감염자가 없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북한이 1,211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696명을 격리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자원난도 심각한데 봉쇄된 지역 주민들은 당장 생활하기도 쉽지 않겠는데요. 네, 별도의 지원책도 준비되고 있다면서요. 네, 북한은 개성 봉쇄와 동시에 해당 지역 인민생활 보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보건성에서는 의약품과 마스크 등의 의료용 소모품을 원만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고 농업성은 식량 공급, 상업성은 생활 필수품 지원, 석탄공업성은 석탄 등 에너지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경제난 속에서 민심을 달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겠죠? 네, 김 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책임자를 질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들씌우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건설 자금과 자재 충당을 위해 주민 부담을 늘린 데 대해 쌓인 불만을 무마하고 애민 정신을 내세우며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닭공장을 방문해서 시설이 노후됐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잖아요. 네,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면서 현대화된 설비를 보내주겠다. 인민의 식생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또한 민심을 다잡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는 계속 채소나 식료품 공급 등 주민들, 특히 수도 평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인민생활 향상 문제는 위대한 수령들의 유언과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꼽혀나가는 사업이라는 걸 명심하고 수도 시민들의 남세 문제 해결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오락시설을 갖춘 유경원 봉사를 집중 보도하면서 인민생활의 질 향상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주장하죠. 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로 비상 방역 상황인데도 권총 수여식, 노병대회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열었는데요. 그 의도가 뭔지 정승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전협정 체결일이었던 지난달 27일 밤 평양 대동강가. 축포가 오릅니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7돌을 뜻깊게 맞이한 혁명의 수도 평양의 밤하늘가에 축포, 경축의 축포가 오르고 있습니다. 주체사상탑, 만수대공원, 그리고 대동강에 떠있는 유람선 위로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전승절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전협정일 하루 전 김정은 위원장을 호위하듯 둘러싼 군 핵심 간부들은 각자 권총을 꺼내 들고서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가리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믿음의 징표로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뜻깊은 백두산 기념 권총을 직접 수여하셨습니다. 이들이 하사받은 권총은 백두혈통인 김 위원장을 상징하는 백두산과 김정은이라는 사인이 금장으로 새겨진 이른바 백두산 권총인데 김 위원장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두산 기념 권총을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심장에 품어 안고 그 어떤 천지지변이 닥쳐와도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군지 간에 대한 사기 진작 그거를 통해 가지고 최고 지도자와 군부 간의 일체감을 통해서 체제 결속을 이끌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번 기념 행사들이 일방적인 충성만 강조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쟁 세대의 공을 치하하는 데도 방점을 뒀는데 김 위원장이 6.25 전사자 묘를 참배한 데 이어 전국 노병대회가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방역을 최대 비상체제로 격상한 와중에도 지방 각지의 노병들을 평양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김정은 동지에 대한 열화 같은 흠모와 신뢰의 성을 담아 거품 같은 만세 환호성을 거쳐 올렸습니다. 연설에 앞서 노병들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깍듯하게 예우한 김 위원장은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했습니다. 노병 세대가 미국의 공세를 잘 막아줬고 다음 세대가 핵 능력을 키워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입니다. 핵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갖춘 만큼 추가적인 핵 활동이 당장은 필요치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잘 짜여진 스토리를 가진 이벤트로 기획된 이번 행사들은 먼저 노병들을 예우해 원조 세대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원수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우리한테 큰 절을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동해서 우리는 만세만 불렀죠. 노병이라는 것은 군을 대표하는 가장 명예로운 직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은 세계의 취약한 고리들을 갖다가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고요. 노병들의 충성심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로 계승시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였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전쟁 노병들의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을 더 잘 이어받을 때 대해서 우리들에게 뜨겁게 당부하셨습니다. 실제로 조선중앙TV에선 소년 빨치산 등 전시가요와 영화 등을 이번 주 내내 집중 방영했습니다. 아직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들이었습니다. 북한의 올해 정전 기념일 행사는 대미, 대남 적개심 고취보다는 내부 결속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체된 북미 관계, 계속되는 대북 체제, 코로나로 인한 비상 방역 체제 등 현실 속에서 주민 충성의 에너지를 모아 경제 건설과 권력 공고화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통일전망대 정승혜입니다.
이번에는 남한살이 12년 차 강혜영 씨가 사는 강원도 홍천으로 떠나볼 텐데요. 지금 그녀의 직업은 바로 손두부집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선 선방공으로 일했던 혜영 씨는 어떻게 손두부를 만들게 됐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싱그러운 여름 풍경이 펼쳐진 강원도 홍천에 가면 소문난 두부 맛집이 있는데요. 이른 아침 동네에서 가장 먼저 불을 밝히는 이곳, 탈북민 강혜영 씨 부부의 식당입니다. 손으로 직접 쓴 두부 제조실 팻말만 봐도 왠지 특별해 보이는데요. 여기는 홍천콩이에요. 한 12시간 정도 불려야 돼요. 자기야! 네. 밤사이 2배로 커진 국내산 콩은 가장 먼저 곱게 갈아 콩물을 내는데요. 콩이 들어가자 기계는 활기찬 소리를 내며 뽀얀 콩물을 뿜어냅니다. 매일 하는 일인데도 간수를 만들 때면 항상 저울이 등장하는데요.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혜영 씨만의 영업 비밀인 셈이죠. 한두 방울 차이가 완전히 두부를 바꿔놓으세요. 그래요? 두부 나오면 하세요. 오, 기대되는데요. 시원하게 간수를 털어넣은 뒤 몽글몽글하게 콩물이 잘 엉기는 걸 보니 오늘도 성공적이네요. 이쁘게 잘 펴놔야 돼요. 그래야 두부도 이쁘게 나와요. 너무 이렇게 막 해놓으면 두부 모양이 또 이상해져요. 세심한 사람을 떠올리면 딱 남편 영성 씨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천을 꼼꼼하게 깔고 콩물도 조심스레 붓는데요. 꾹 눌러 1시간 정도 흘러 겉은 탱글탱글하고 속은 알찬 홍천 모두부 완성. 오늘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남편 영성 씨는 두부를 소분할 때도 자를 대서 정확하게 한 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남편이 두부를 하나씩 정성스레 나눠 담는 동안 아내 혜영 씨는 주방 곳곳을 종횡무진하며 분주한데요. 재료를 손질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불 앞에서 나타나 호박을 볶고요. 감자에다 가지까지 순식간에 6가지 밑반찬을 뚝딱 해냅니다. 주변에 어떤 난리가 나도 주어진 일 하나에만 집중하는 강원도 홍천 태생의 남편, 그리고 평안남도 숙천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 사선을 건넌 도전적인 아내. 둘은 정반대 성격만큼이나 살아온 여정도 달랐습니다. 저는 북에서 그 손반공으로 일했어요. 손반공은 그 쇠를 깎는 거예요. 그 기계로, 공작 기계로 쇠를 깎는 거. 홍천에 오니까 유일하게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다음 저 요양보호사도 했어요. 애완견면허 5일 만에 따가지고 왔어요. 그게 이제 내가 사회복지학과를. 네. 이렇게 적극적인 아내 혜영 씨 덕분에 신중한 남편과도 초고속으로 결혼할 수 있었는데요. 내가 지금도 우스갯소리지만 말해요. 칼국수 2번 먹고 14일 만에 결혼한 여자는 아마 대한민국이 안에서 이 정도 없을 거예요. 이 부부가 만드는 두부 요리는 어떨까요? 손두부는 매콤하고 시원한 전골에도 들어가고요. 단백질 풍부한 고등어 두부구이, 그리고 이곳의 특별 메뉴 짬뽕 순두부까지 두부 하나로 이렇게나 다양하게 먹을 수 있었네요. 부부가 정성껏 만들고 차린 두부 한상. 그 맛은 어때요? 손두부 좀 거친데 여기 거는 되게 부드러워요. 기계두부처럼. 다른 이제 이런 지역에 사시다가 이쪽으로 오셨거든요. 그때 갔을 때도 두부가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었는데 역시 그 실력이 일치월장하시는 것 같아요. 남녘에서는 두부가 건강식으로 꼽히면서 여러 전문점이 있지만 북녘에서는 집집마다 흔히 만들어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두부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명절 때는 북한의 어느 집이나 거의 다 두부 하세요. 특히 북한 사람들은 두부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항상 하니까요. 북한에서도 익숙했던 두부는 남녘에 와서 시부모님도 즐겨 드셨기에 자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도 그래, 시엄마도 그래. 그 콩음식을 비지, 특히 비지 엄청 좋아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이제 상의를 해서 그 두부를 한 모도 갔나. 홍천콩으로 만든 두부도 두부지만 음식 맛의 진짜 비결은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재료 대부분을 직접 꾸린 이 밭에서 공수한답니다. 평수로 따지면 2,000평. 여기는 이제 가지밭. 예, 요쪽에는 또 호박. 희망이 이렇게 달렸어요. 식당에선 확실하게 분업이 되어 부부가 거의 따로 있지만 밭은 일터를 가장한 둘만의 데이트 코스이기도 한데요. 원래 고추는 이런 걸로 이렇게 썰어서 넣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요. 그런데 식당 일에 농사까지 직접 하려면 힘들진 않으세요? 솔직히 힘은 들지요, 뭐. 예. 그래도 또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야채를 사서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 넓은 땅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래 또 신선한 또 야채를 손님들께 대접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맛집 사장님이자 농장 주인인 혜영 씨는 자신의 꿈을 하나하나 이뤄가기 위해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데요. 북한에는 한 가지 그냥 이제 회사다 하면 그 회사에 그지 막 제 마음대로 직업을 바꾸고 이런 게 없어요.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세요. 그러니까 더 도전하고 싶죠. 탈북민 쉼터라든지 아니면 그 농작물 농사 쪽으로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체험 농장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희망 찾아 남녘으로 온 후배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꿈을 펼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그려가는 혜영 씨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여러 지역에서 비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운데요. 네.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이 내리고 장마 기간도 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젠 비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지만 북한은 매년 비 피해가 상당히 커서 올해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장마 상황 알아볼까 합니다. 네, 북한의 소식 전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조충희 씨 그리고 강미진 씨입니다. 두 분은 이 장마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일단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 데다가 맞아요. 장마가 또 오면서 이 장마 기간이 여느 때보다 더 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좀 위안을 가지려고 하는 게 북한에서의 장마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에 조금 좀 위안을 얻습니다. 네. 조충희 씨는요? 북한에서 살 때 비해 보면 사실은 뭐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땐 장마 땐 냄새 나지, 동원 나가야지. 지금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요. 네, 장마철 북한 생각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요. 북한도 지금 장마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네, 북한 일기예보에서도 계속해서 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에는 비가 얼마나 내렸을까요? 북한은 7월 초순부터 장마철이 되는데 현재 평년에 한 80% 정도 비가 아직은 적은 강수량을 보이고 황해도나 강원도 쪽은 장마철에 들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지만 저 위에 쪽 함경도나 이쪽은 장마철에는 아직 들지 않은 걸로. 7월 초부터 큰 물 피해 막아라.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큰 물이 우리로 치면 홍수. 네. 이제 홍수인데 이제 큰 물이라고 말을 바꿨죠. 저는 어려서부터 한 몇 번 이제 그 큰 물을 많이 겪어봤는데 북한의 당국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 큰 물에 대한 그 트라우마,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많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홍수 피해를 집중 보도하면서 경각심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예로부터 불난 끝은 있어도 물난 끝은 없다고 올해의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시기보다 더한 폭우와 빗바람 그리고 강한 태풍이 들이닥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두 분 북에 계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큰 물난리 언제였나요? 가장 이체화지는 게 95년도예요. 대지가 막 둥둥 떠내려가고. 홍수로 인한 이재민만도 무려 52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유엔 인도국에 교통과 통신망을 비롯한 사회 간접 시설의 심각한 파괴도 호소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3분의 2가 되는 해당이 되는 그 가구가 전부 물에 다 휩쓸려 갔고요. 감자, 보리, 밀 아예 다 이제 넘어졌고요. 먹고 자는 거에는 문제 없으셨나요? 집이 안 잠긴 쪽 사람들은 집을 잃은 사람들한테 뭐 이불도 갖다 주고 뭐 식량도 같이 나눠 먹고 집 마당에다 돗자리 깔고 다 같이 자고 뭐 그때는 아예 대중 합숙이었어요. 당시 북한 사회가 큰 물로 거의 마비가 됐다면서요? 그때 도로, 철도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다 마비가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곡식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이게 유통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때 굶어 죽은 사람도 정말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탄광 같은 것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물에 다 잠겨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거 복구하는데 몇 년씩 걸렸습니다. 올해 우리도 안타깝게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은 사회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예보도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아파트에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개개인들이 느끼는 것이 좀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에 반해서 북한은 땅집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피해가 좀 더 와닿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땅하고 집하고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습기가 이제 벽으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비에도 벽이 허물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 장마철 전에 집 주변의 도랑을 엄청 넓게 파고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다 이제 석축 쌓고 이제 시멘트까지 막 발라가면서 그런 작업이 집집마다 마을마다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장마가 거기 가까운다면 사람들은 자기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다 보호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 거죠. 윗지대요? 지대가 북한으로는 높은 곳을 고도가 가리키니까. 높은 지대. 네. 그쪽으로 주민들은 집에 남아있는 곡물이 우선이니까 곡물 옮기고 또 비 오는 장마철에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또 기증품 같은 것들 다 이제 달구지에다 싣거나 아니면 등짐을 지어서 높은 곳에다 옮겨 놓는 거죠. 남의 땅인데도? 북한은 남의 땅이 없죠. 다 국가 땅이고 내 땅이죠. 큰 물 대비할 일이 상당히 많네요. 네. 근데 북한에는 가축을 기르는 집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가축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축도 다 안아서 한 마리씩 다 안아서 그 북한 영화 이제 그 도라지 꽃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 올 때 그 반장이 그 양 새끼 뵌 양을 이제 안고 피하다가 이제 사태에 묻혀서 그 죽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현실에 있는 겁니다. 한윤장 동무! 예. 어쩌면 좋아요. 배꼽이 없어요. 너네 이놈이 제발 말 좀 들어주렴. 저도 이제 가축을 많이 키웠었거든요. 토끼 같은 경우는 그냥 물에 다 쓸려 내려가요. 이제 토끼를 한 마리 안고 10마리 안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강아지나 염소는 알아서 주인을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요? 그 당황한 중에 강아지 언제 챙길 새가 없거든요. 집 날로 못 말리고 이러는데 강아지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주인을 우와. 찾아서. 아니 강아지는 찾아올 것 같은데 네. 염소가 찾아온다는 게 네, 좀 염소도 신기하네요. 찾아왔었어요. 여기서 가축들도 지능 차이가 딱 나오네요. 소돼지는 못 앉지 않아요? 이렇게 안고 가요? 돼지는 않는데 소는 생각보다 헤엄을 잘 칩니다. 사람이 겁비 들고 앞에서 이제 꿀고로만 주면 소 잔둥에 애들도 태우고 막 건너오고 예. 헤엄치는 소까지는 몰랐습니다.
네, 식량 또 가축 다 중요하죠.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이 현금을 은행이 아닌 집에다 보관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현금 사수하라 보통이 아니겠는데요? 그러니까 바닥에다 부엌 집안 북한은 비닐 레이저 같은 거 깔거든요. 현금을 레이저 바닥에 이렇게 큰 돈 5천 원짜리를 이렇게 쭉 깔아놨다가 장마철이 되면 싹 다 걷었어요. 걷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비닐에다 싸고 그 지역의 높은 곳에다가 나만이 알 수 있는 곳에다가 밤에 이제 땅에다 묻어놓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은 그 떼기밭이 좀 높은 곳에 있었나 봐요. 떼기밭이 뭐예요? 그 농사를 짓는 네. 그 떼기밭이거든요. 그 떼기밭에 야밤에 가서 그걸 엄청 깊이 파고 묻고 그게 마음에 안 놓여서 매일 한 번은 그 주변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도 예전에는 집에 현금 보관하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랬었죠. 북한 주민들은 이 돈 보관하는 장소를 잊지 말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렇죠. 이제 그 은행이 이제 북한에는 최고된 상업은행이 생겼는데 중앙은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에 경제난이 들어오면서 은행에 예금했던 돈을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북한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돈을 많이 이제 그 집에서 보관을 하는데 북한 원보다 이제 달러나 엔이나 중국 위안화를 이제 합니다. 특히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돈의 이제 그 정이 질이 좋아서 물에 젖었나 습기 조금 차도 괜찮거든요. 근데 북한어는 이렇게 곰팡이가 쓸면서 쏟거든요. 그러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돈 말리우고 막 이제 그런 것도 몇 번 이제 목격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현금이나 내 집 살림도 이렇게 뭐 잘 지켜야 되지만 국가적으로 동원도 된다고요? 너무 피해 면적이 크고 광범위하니까 그런 기관들만으로는 이제 피해 복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민적으로 이제 그 기간이면 동원이 되는데 지어오는 학교 학생들까지도 이제 구간을 맡아서 제방뚝 손질하고 뭐 동네 도랑을 치고 뭐 뚝을 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거든요. 네. 장마철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생산과 건설을 안전하게 내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섭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큰 물피를 막지 않은 사업을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길들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하고 고인물 빼기 시설들에 대한 정비 보수도 다 끝냈습니다. 다들 긴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래도 농업 부분이 가장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마철이면 거의 그 잠을 못 잡니다. 큰 물에 옥수수밭이나 이런 거 또 내려가지 않게 물도랑 치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밭 물 빼기 그다음에 전동 기술이 해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으니까 특히 이제 봄에 모내기 해놓고 이 7, 8월 장마철만 잘 보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곡식을 가을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그 장마철 피해 진짜 전투입니다. 200여 킬로 되는 이제 그 전 구간이란 물도랑 시멘트 연적을 100% 이제 다 질적으로 결석해서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끔 이제 결석 단계했습니다. 배수로 공사를 저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2016년에 엄청난 콧물 피해를 받았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17년, 18년새 전국 이제 도로 옆으로 저렇게 시멘트 이제 다 물이 좀 빠져나갈 수 있게끔 했고 이미 다 보강이 돼서 국가적인 공사로 다 이루어졌는데도 또 다시 이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장마철이 가장 큰 고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은 남북한을 다 겪어보셨으니까 사회적 인프라가 좀 덜 갖춰진 북한에서 장마철에 좀 덜 힘들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보강돼야 될까요? 이제는 제발 좀 그 19세기에 그 사람들 동원해서 하던 그런 인해 전술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힘으로 하지 말고 기계, 그다음에 이제 좋은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지원받아 가지고 협력도 해서 사람보다는 기계의 힘이 몇천 배, 몇만 배 더 효율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이제는 그 많이 그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게 저 장마철 피해도 막고 또 고생하는 사람들의 그 고생도 덜어주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년보다 길고 또 비도 많이 오는 올 장마에 많이들 지치셨을 텐데요.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는 인력으로보다는 시스템 보강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사? 약간 밭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요즘 젊은이들처럼 클럽 같은 데서 즐기는 거? 벌질긋 아닐까요? 뻘짓하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해도 되나? 어지르다. 정리하다. 더럽히다? 흐트러 놓다. 북한말 벌질그다는 물건을 여기저기 마구 버려놓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생소하긴 하지만 사투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요즘 세터민들도 많아지시고 하니까 좀 서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는 7일이 벌써 입추라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입추를 전후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거란 소식도 있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